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공무원 윤리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원종철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제1선에서도 결의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결의에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실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전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결의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말을 걸음으로써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결의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는 제가 먼저 하면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신조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어서 시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장님께 경례.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마라고 청마의 해라고도 하죠. 청마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나는 거죠. 그죠? 120년 전에 갑오경장이 있었는데 딱 120년이 지났네요. 비록 뭐 갑오경장이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갑오년에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2014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남양주 3.0의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남양주로서는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는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은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정말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았던 일 그리고 좋지 못했던 일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좋았던 일들은 더욱 우리가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미끄럼으로 삼을 것이고, 좋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금년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크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9가지 얼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년을 시작을 하는 원년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가지는 이제 저도 이제 대충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간부들은 물론이거니와 책상에 전부 이렇게 써놓고 아침에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9가지 우리가 꼭 추구를 해야 될 부분들 9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만은 꼭 이 9가지만 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기본이 이런 하나의 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아야 될 부분이 9가지로 이제 집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123 학습 도시, 행복 학습 도시.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생 학습 도시로 출발을 한 점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느린 편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이전부터 그런 걸 준비해 오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대상이라는 우리가 큰 쾌거를 이뤘죠. 그래서 이제는 남양주 하면은 평생 학습 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전국에서. 그만큼 이제 우리 남양주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큰 것입니다. 슬로우 라이프 도시, 또 안심 도시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의 협동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다. 그래서 협동과 관련된 건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시민, 즉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이런 키워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대학 도시, 첨단 산업 도시 그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융합과 관련된 도시 목표는 감성 보육 도시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 건강복지 도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금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원년의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행정에 바라는 이런 기대치는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세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더욱 세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근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간부들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빅데이터의 효능이 과연 어떤 정도까지 쓰여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준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정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과학이나 첨단 문명이 발달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첨단 산업의 그런 그 산업의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그러한 자료들이 우리 인간의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시대의 흐름이 빠르고 또 상상을 초월한 부분까지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자기 예측을 하고 또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과연 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미래의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또 각종 정보 그리고 각종 첨단 기기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정 목표를 정할 때 대충 우리 남양주의 니드를 시민들의 니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니드에 맞는 이런 정책을 기반을 합니다. 근데 이런 평균치를 최대 그 공약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심지어는 시민 62만이면 62만 개개인의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가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된 이 마당에는 바로 그 정도 수준까지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 서비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많은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과 관련해서는 바로 행정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카스나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해보고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그렇게 단순한 패턴이 아니에요.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도 다양한 거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부분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자기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동 반경이 그 부분이었거든. 또 생각도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자기 직업군과 관련된 생각뿐만 아니라 남의 직업군, 딴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연과 같이 행동하고 또 양식하고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이제 빅데이터 하게 되면요, 우리 16개 읍면동의 각 아파트 단지별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나온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그 행정을 맞춰가야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 정책을 위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위반한 거를 대해서 또 그 논리적 그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대입을 한단 말이죠. 여태까지 패턴이 그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 모여 사는 군별로 거기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정책이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옛날 같으면 힘들어서 못해. 엄두도 못 내.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각종 이런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이런 그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스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부산, 제주도, 저기 좀 광주, 전라도 광주 이런 데서도 아주 똑같이 와, 똑같이. 그 자기 생각을 시간대별로 똑같이 공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거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우리 16개 읍면동 넓은 우리 토지를 갖고 있지만은 그 면적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구를 합니다. 100만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9가지 목표와 관련돼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죠. 목표는 하나로 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항목은 근곡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도농지금도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진조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아주 행정이 섬세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정 그에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입력이 돼 있어서 그 자기가 이 정책을 뭐 위반하려면 딱 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런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참여 행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착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시장의 얘기를 잘 이해가 되는지 내가 의문이 되는데 지금 하여튼 신년사에서 내가 이제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금년 2014년도에는 금년에는 새롭게 시장이 각 분야별로 추gun해 나갈 부분에 대한 생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각 지역별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인허가 절차도 그렇고, 또 행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맞춤형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 지도 감독의 이런 항목에 집어넣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혜, 복지라든지 이런 거 같은 수혜 행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행정,
지도 감독 행정 이런 거에 모든 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흔히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 시민의 각 지역의 니들을 알아가지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수혜 행정과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법을 집행하는 인하가 업무, 또 지도 감독 업무 이런 모든 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분명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년에 우리가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일추진을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일추진에 대한 것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시민과 우리 공무원 간에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는 바로 청렴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딴짓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감사 담당관실에서 2014년도 청렴 그 도시 청렴 1등급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충분히 부서장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 모든 바탕은 청렴의 의무가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걸 생각을 해서 공직생활을 바로잡는 또 여러분들 공사 간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하는 이런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사에 대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립합창단과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